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뭐냐면요. 건강을 위해 밤에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예요. 낮에는 되게 뭐 집안일도 하시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람 만나는 분도 있고 되게 바쁘시죠. 그리고 이제 밤은 우리가 정말 자는 동안은 잘 쉬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잘 때 내 몸에 힐링이 일어나고 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이러니까요. 그럼 그거를 연결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랑 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과 밤을 어떻게 보내시는 게 낮을 위해서도 좋고 밤을 위해서도 좋은지, 어떤 걸 하면 건강에 나쁜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아마 이거 대부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일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대부분 다 뭐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이지만 1년에 365일이니까 120번만 작심삼일을 하면 1년을 좀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거 알면서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거예요. 야식. 야식. 요즘에 야식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3,000원만 주면 5만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야식 보통 이제 저녁 식사 8시 이전에는 끝내시고 그 이후로 드는 식사를 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식 문화가 이 코로나 이후로 시켜 먹는 문화가 더 발달하면서 너무 시켜 먹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뭐 쿠팡, 이츠 뭐 이런 거 하면 뭐 당장 뭐 산의 진미를 우리 집 앞까지 3,000원이면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식을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날 다 아시죠? 제가 자꾸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이렇게 위가 있어요. 위에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꺼번에 되게 많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는 위고 여기는 식도예요. 근데 위에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있으면은 이 위에 음식물들이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란 손이 왔습니다. 네. 이 음식물들이 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과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위는요 굉장히 산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산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식도는 굉장히 산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로는 산이 올라가면 식도가 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음식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배가 가득 차오르면서 어떨 때는 막 음식 여기까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위를 채우다 못해서 식도까지 역류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식도는 위산이 발려져 있는 음식 또는 위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헐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안 먹어도 여러분이 자리에 이렇게 딱 누우시면은 이것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밑에서 밑으로 내려가던 음식물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식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식도가 굉장히 아프게 되죠. 쓰리고 아프고, 이거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 왼쪽은 사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식도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자, 이쪽이 식도고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위거든요. 위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식도 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주변이 빨개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쫙 찢어졌어요. 식도 점막이. 그 다음에 더 심해서 이 찢어진 부분이 식도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해지면은 막 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피토하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5단계예요. 보통 여러분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A, 이게 조금 약간 변화가 있는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보통 A거나 B, 그러니까 경한 역류성 식도염인데 뭐 이 정도 되면 사실 피토해서 응급실 오시고 막 속 쓰려서 응급실 오시고 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이요, 약을 먹으면 굉장히 잘 치료가 됩니다. 다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네. 드셔보셨을 텐데 되게 속쓰리어도 사실 위장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약을 아무리 2주, 3주, 4주 먹어도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이렇게 먹고 눕게 되면은 그냥 금세 위산을 밟는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거나 또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이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헐게 돼서
아까 그 부분 사진 찍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고, 또 하나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더라도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속이 편해요? 안 편하시죠? 되게 더부룩하시죠? 그리고 아침 먹기도 싫잖아요. 그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좀 떨어져 있어야 막 식욕이 좀 생기는데, 밤에 먹은 것 때문에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식욕이 안 나겠죠. 그리고 뭐 거기다 속도 더부룩하니까.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위에서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3시간 걸려요. 그래서 주무시기 2-3시간 정도까지는, 2-3시간 전,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드셔도 되지만, 내가 12시에 잔다 하면 보통 9시 정도 이후로는 음식물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힉스님께서 놀텍 먹어봤다고. 예, 놀텍이 바로 무슨 약이냐면요, 역류성 식도염에 약 쓰는 약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역류를 안 되게 하는 약은 아니고요. 역류를 돼도 역류된 음식물들이 굉장히 산도가 높지 않으면 염증을 별로 안 일으키거든요. 이 놀텍은 역류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역류가 혹시 일어났을 때 그 역류되는 음식물의 산도를 굉장히 쉬어서 이게 또 역류성 식도염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류를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역류를 안 시키는 건 여러분이 밥 먹고 안 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치킨을 시키면 또 따라오는 게 맥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또 술도 많이 드시고, 여름에 또 시원한 맥주 생각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신 분들 심심해서 술 드시는데, 자, 술 먹으면 확실히 잠은 잘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잠이 안 와서 술을 홀짝홀짝 먹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한 잔 먹어서 잠이 오다가 이제는 2잔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병이 되고, 한 병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예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잠이 잘 오는지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잠에 처음에 들면은요, 잠이 이렇게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깨어있는 때죠. 깊어지고, 그 다음에 얕아지면서 꿈을 꾸고, 다시 깊어지고, 얕아지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덜 깊어지죠. 근데 술을 드시게 되면은요, 훨씬 잠이 빨리 들어요. 금세 깊은 잠으로 확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깊어졌다가 얕아지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꾸는 그 그러니까 렘수면이라고 하는데, 렘수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뒤로 가면은 렘수면을 늘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이고 여기가 잠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요 잠의 깊이를 굉장히 얕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깨게 만듭니다. 술을 드시면. 그러니까 잠은 굉장히 쉽게 들긴 하는데, 이 잠이 굉장히 유지가 잘 안 돼서 금세 일어나죠. 그리고 술 드시고 주무시면 목마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술 드시고 주무시면은 화장실 가시게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일어나고, 게다가 잠도 얕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근데 술 드시는 날이 또 늦게 주무시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잠 못 주무셔, 또 늦게 주무셔서 수면 짧아져. 그렇기 때문에 술 드시고 난 다음날, 나는 술 먹은 다음날 집중력이 더 좋아, 나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분은 거의 없거든요. 운전할 때도 운전이 더 잘 돼, 이런 분 없어요. 다 그 반대로 집중력도 떨어져,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막 짜증도 나,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돼. 이렇게 술을 먹고 주무시게 되면은 술의 영향과 수면 부족 영향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자려면 보통 한 주무시기 한 4시간 전에는 술잔을 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남자분의 경우에 한두 잔, 여자분의 경우에 한 잔 이내로 드시고, 그것도 한 8시 이전에는 술을 끝내시고, 그러니까 저녁 때 반주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술이 좀 해독이 되고 난 다음에 주무셔야 이렇게 술이 수면을 방해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인데요. 물은 여러분이 항상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여름에 10잔, 뭐 겨울에 8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낮에 깨어있는 동안 많이 드시는 거고요. 밤에 물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 갑니다. 안 가시는 분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느끼냐면은, 확실히 이제 검진을 오셨는데 소변 검사를 재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500cc 정도 물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소변이 만들어지면서 소변을 재검을 하면, 그 전에 검진 오셨을 때 소변이 깨끗하게 안 나와서 재검을 했는데 다시 오시게 해서 물을 500cc 드시게 하고 소변을 깨끗하게 받아서 재검을 하면 굉장히
소변이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금세 우리 몸을 순환한 다음에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자다가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래서 뭐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은 자다가 잦은 화장실을 가는 남성이 중년 남성의 70%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번 정도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야간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 정도 화장실을 가시면요, 갔다 와서 곧장 잠에 든다고 해도 사실 잠이 들어서 깊은 잠을 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2번 정도 깨게 되면은 사실은 그날 밤은 좀 잠을 잘 못 자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번까지는 화장실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많이 드시고 주무시면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기 때문에 한 9시, 10시 정도까지는 물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 한 그 이후로는 물을 드실 때는 약간 입을 축일 정도의 양의 물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전립선이 약간 커져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또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 물의 양을 조금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물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커피는 다 아시죠? 커피에 카페인이 깨운다는 건 여러분이 이걸 사용해서 살기도 하시잖아요. 좀 정신없을 때 집중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딱 먹고 일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커피 비슷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모르고 드시는 게. 자, 여기 이제 커피는 다 아시는데 커피로 만든 아이스크림 어떨까요? 이것도 역시 카페인 많이 들어있어요. 또 커피로 만든 것도 뭐가 있어요? 커피 우유 이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에도 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들어있고 초코 우유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럼 초코 케이크는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코 케이크도 들어있어요. 초코 과자는요? 초코 과자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 음료수인데 카페인이 아니지만 에너지 음료, 애들이 시험 공부할 때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음료수 이제 바카 땡 이런 거, 자양강장제, 여기도 이제 힘내라고 카페인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음료수 중에서 녹차라는 차잎으로 만든 건 다 들어있는데, 녹차에 들어있다는 건 다 아시는데 이 아이스티도 결국은 녹차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우롱차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 중에서는 통증으로 드시는 약, 진통제, 두통약, 두통, 치통, 생리통 뭐 이런 약들, 그 다음에 또 종합감기약에도 이 비충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카페인이 약간 조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자체가 조금 졸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도 또 역시 카페인이 들어있고, 또 모르고 많이 드시는 게 콜라에도 들어있고 제로 콜라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로 사이다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요, 저녁 식사 이후에 드시면은 양이 아무리 적어도 잘 때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면을 은연중에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은 사실은 오후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왜냐하면 내 몸에 들어간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6시간이 걸리거든요. 오후에 드셔도 저녁 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면 오전에만 좀 드시고, 가능한 한 12시 이후로는, 특히 저녁 6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가 숙면에 방해된다는 건 다 아시죠? 이렇게 되게 졸리면 나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피우고 오시면 잠이 깨시잖아요. 이 안에 있는 니코틴이 우리를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런데, 반대로 아주 재밌게도 제가 어떤 걸 보느냐면, 금연 치료를 하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침팩스라고 금연을 도와주는 약을 처방을 해요. 그럼 환자가 몇 주 뒤에 오셔가지고 이 약의 부작용이 졸립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졸려서 못 살겠다고. 그럼 침팩스의 부작용으로 졸린 게 아니고요,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시는 분은 20번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면서 나를 잠을 20번 깨운 거예요. 그런데 금연을 딱 하시면서 니코틴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깨우던 게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지, 금연 치료가 부작용으로 잠을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흡연이 평상시 우리의 수면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자는 거,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낮에 깨어있게 하는 거에 더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흡연 역시 저녁 늦은 밤에는 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을 분비를 방해하죠. 멜라토닌은
별명이 제가 알려드렸는데 드라큘라 호르몬이에요. 드라큘라 호르몬. 왜냐하면 빛이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깜깜해야 나와요. 근데 블루라이트가 특히 이 드라큘라 호르몬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기 때문에 뭐 이거는 꼭 핸드폰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TV 보시면서 주무셔도 똑같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책도 똑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니터처럼 생긴 네모나게 생긴 것들은 주무시기 전에 피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요. 저녁 때 이렇게 식사하시고 산책 가볍게 하시는 거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과격한 운동은요, 특히 잘밤에 하시면은 얘가 수면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서 마라톤을 뛰거나 아주 격하게 운동 경기가 있었던 날 운동선수들이 잠자리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 해주면서 잠을 못 자요. 그거를 운동 후 불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과격한 운동을 하면 잠을 못 자느냐면요,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심장도 쿵쾅쿵쾅 뛰고 뭐 숨도 헉헉헉 쉬고 땀도 막 나고, 그리고 내 몸의 신부체온도 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요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팍 나오고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운동이 딱 끝났어요. 막 이렇게 푸시업을 하고 뭐 건강해 보겠다고 갑자기 막 야간 운동을 했는데, 운동이 딱 끝나면 내 몸에 벌써 분비되었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니 제가 잘밤에 미쳤나 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잘밤에 이제 저녁 때 막 이상한 행동 과하게 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자기 전에 이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될 정도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내 잠을 굉장히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과격한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잘밤에 특히 6시, 7시 이후에 이때 운동을 하실 때는 과격하지 않게 그냥 걷기 정도,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꼽는 가장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은 이겁니다. 밥 먹고 드러 누워 있기. 이분은 앉아 있나요? 누워 있나요? 쇼파지만 제가 보기에 거의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오른쪽에 보면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누우면 뭐뭐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바로 소된다입니다. 먹고 누우면 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에 안 좋은 거, 우리가 먹는 거는 쓰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주는데, 먹고 쓰지 않고 곧장 누워 있으면 그것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혈관에 가서 덕지덕지 붓게 되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로 쌓이게 되면은 비만을 일으키고 내장 비만을 일으키죠. 그래서 먹고 눕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문제는 저녁 때 먹고 누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잠깐 좀 누웠다 설거지 해야지, 또는 뭐 내가 하는 재밌는 드라마 봐야 돼 하면서 잠깐 틀어 놓잖아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초저녁 잠이 드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 그 다음엔 잠이 안 와요. 그냥 말똥말똥 지내시게 돼요. 밤을 뜬 눈으로 누워서 세우시다가 보면은 그 다음날 무지 피곤하죠. 그럼 저녁 먹고 설거지할 힘이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소파에 앉는 듯이 누웠다가 또 잠이 드시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밥 먹고는 누우시면 안 돼요. 밥 먹고는 다리를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뭐 TV 보다가 잠깐 잠드는 게 없도록 좀 느긋하게 먹고 눕는 거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뭔가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DP라는 드라마인데요. 총 6편. 이 드라마가 수면에 방해된다, 또는 내 저녁에 건강을 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워도 잠이 안 오잖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억울해서 벌떡벌떡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 내가 억울한 일, 그 다음에 되게 무서운 경험을 한 거, 이런 것도 내 숙면에 방해를 하지만, 그게 아닌 감정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짜증도 나고, 어느 순간 막 쫓기는 순간 보면 주인공이 다치면 어쩔까라고 막 나도 안타까우면서 막 나까지 가슴을 막 조마조마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가슴 뭉클한 순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 감정을 흔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게 행복하고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이 흔들어진 감정 때문에 내 숙면이 방해가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나쁘다고 얘기하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좋은 감정도 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이벤트라면 나의 수면을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너무 재미있는 프로도 보시면 안 되고요. 너무 재미있는 책을 보셔도 안 돼요. 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셔도 안 되고요. 자기 전에는 그냥 감정의 동요 없이 이 저녁 시간을 보내시는 게 그 다음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저녁을 위해서 지켜야 할 팁은, 자, 잠자기 2-3시간, 좋으려면 3시간, 최소한 2시간에는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술은 1잔 이하, 가능하면 8시 이전에, 그 다음에 카페인은 전혀 들어있는 거를 저녁 시간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활동은 하시고 내 다리는 쓰지만 절대로 숨이 확확확 차고 가슴이 쿵쾅쿵쾅 뛸 만한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고요. 저녁 시간에는요, 좋은 일로도 나를 자극하면 안 돼요. 좋은 일로도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고 좀 이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